오퍼가 받아들여지고 에스코로가 열리면 셀러는 바이어에게 디스클로저 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이 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셀러의 고백서입니다. 디스클로저 서류를 꼼꼼히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집을 산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는 전부 바이어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에서 디스클로저 서류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고 어떤 항목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셀러가 반드시 디스클로저 해야 하는 주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 디스클로저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작성을 하면 클로징 후에 바이어가 문제를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계약 무효, 법적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리얼터는 셀러에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입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셀러분이나 바이어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간혹가다 집을 보다 보면 as is sale이라고 하는 게 있죠. as is, 말 그대로 직역하면 있는 그대로 판다. 셀러가 아무 수리도 안 해주고 그대로 팔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셀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은 as is로 판다고 해서 그 집에서 했던 수리라든지 그 집에 하자가 있는 점이라든지 그 집에서 지붕에서 물이 샜다라든지 그런 걸 숨기고 팔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혹 셀러분들이 이 집 그냥 as is로 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야 하나? 이런 것까지 바이어가 다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다 알아야 합니다. 3년 전에 지붕에서 물이 샜었는데 지붕 수리를 했다던가 2년 전에 벽에 곰팡이가 펴서 벽을 다 뜯어내고 수리를 했다던가 1년 전에 테넌트가 잘못해서 부엌에서 불이 나서 캐비넷을 다 갈았다던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집에서 일어났던 잔고장이나 물이 샜던 거나 벽에 금이 갔던 거나 다 적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나 어떻게 고쳤나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래도 살려면 살아. 이렇게 하는 게 as is sale입니다. 전에 이 집에서 지붕에서 물이 샌 거 숨기고 창문에서 물이 샌 거 숨기고 옆집 사람이 밤마다 엄청나게 시끄럽게 파티하는 거 숨기고 이런 걸 숨기고 파는 게 as is sale이 아니에요. 실제로 집을 판매 후에 바이어가 셀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 중에 제일 흔한 것이 이런 디스클로저에 관한 문제입니다. 셀러가 그 집에 대해 알고 있는 점들을 숨기고 팔았다가 바이어가 살면서 그 집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셀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바이어는 as is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했으나 입주 후에 심각한 파운데이션 결함을 발견을 하고 수리비로 약 10만 불의 비용이 들었다고 치면 셀러는 이러한 결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은 이런 as is 조건이 셀러의 공개, 그 디스클로저의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셀러와 중개인은 알고 있는 중요한 결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법적 책임을 물 수가 있어요. 혹시 행여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바이어가 이 집을 안 사면 어떡하지? 라는 게 있어도 더더욱 공개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창문 쪽으로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새어 들어와서 비가 새어 들어온 걸 고쳤다. 아니면 비가 새어 들어와서 새로운 창문으로 바꿨다. 이런 거를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나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 밖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셔야 할 종목들이 자연재해의 위험 지역인가에 대해 알려줘야 하고요. 특히 남가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자주 나는 very high fire hazard인지 잘 보셔야 하고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재산세 외에 멜로로즈 스페셜 텍스트가 있는지도 보고요. HOA에 관련한 재정 상태 같든지 또 다 디스클로저를 해야 하고 혹시 HOA에 법정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HOA에 법정 분쟁이 있는 콘도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법정 분쟁이 있는 거를 리스펜던트라고 하는데 HOA에 법정 분쟁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디스클로저 해야 합니다. 지난 3년 안에 집에서 사람이 죽었던 적이 있으면 자연사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공개를 해야 하고요. 집에 물이 샌 적이 있었는지 곰팡이가 폈던 적이 있는지 터마이트가 나온 적이 있는지 하수구 배수관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사실들을 다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수리를 했는지도 다 공개해야 합니다. 무허가로 증축을 했거나 무허가로 가라지를 ADU로 바꿨거나 아니면 방을 하나 더 만들었거나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었거나 이런 것도 다 공개해야 합니다. 이웃집이 밤마다 너무 시끄럽다던가 이웃집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던가 이런 것도 다 공개해야 하고요. 이웃집과 땅 경계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다 공개한 후에도 바이어가 그래도 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에스크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안 사겠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가 이 집에 대해 이런 사실을 알면 안 살 텐데 싶어도 일부러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오히려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바이어분들이 첫 집을 사다 보면 사인해야 될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죠. 나중에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만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건 다 안 읽어보더라도 이 두 서류만큼은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중요한 서류가 셀러가 작성해서 주는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이거를 줄여서 TDS라고 하고요. 다른 서류는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줄여서 SPQ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한마디로 셀러가 이 집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서류예요. 이 페이지도 많고 질문도 아주 디테일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첫 페이지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긴 서류인지 미리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만일에 제 영상을 셀러분이 보고 계시다면 집을 파실 때 이 두 서류는 셀러분이 직접 작성하셔야 돼요. 영어 못한다고 리스팅 에이전트 분께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서류는 영어 이해 못하는 게 있다면 리스팅 에이전트 분이 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두 서류만큼은 리스팅 에이전트 분이 작성하는 걸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 두 서류는 셀러가 이 집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러분이 그걸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에이전트 분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을 팔고 나서 바이어가 셀러를 고소하는 경우에 90%가 이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제대로 디스클로저 해야 할 부분들을 셀러가 숨기고 디스클로저 안 한 부분들이 법정 싸움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서류만큼은 절대 에이전트 분이 도와서 작성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영어가 잘 안 된다 하시면 가족 분들과 상의를 하시든지 다른 친구분들과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셀러분이 직접 작성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셀러분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리스팅 에이전트 분이 셀러 대신에 이 서류를 작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결함을 빠뜨리고 안 적은 거예요. 나중에 바이어가 이 집을 사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셀러가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셀러에게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이 집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여기 안 적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셀러가 전 몰라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제 에이전트가 대신 적어줬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에이전트는 그 자리에서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잃고요.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셀러분들도 이 두 서류만큼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작성해 주시길 바래요. 간혹 집을 사시는 분 중에 리스팅 에이전트를 찾아가서 듀얼 에이전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리스팅 에이전트는 듀얼 에이전트를 해준다고 해도 셀러 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어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바이어스 에이전트 피를 셀러분이 내주고 있으니 손해볼 게 없잖아요. 본인만의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꼭 가지시길 바라며 특히 이런 디스클로저 면에서 꼼꼼하게 이 건물에 대해 따져줄 경험 많은 에이전트랑 일하시길 바래요. 만일에 그냥 일반 하우스가 아니라 테넌트가 있는 멀티 유닛 같은 걸 살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건물이 어떤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건지 테넌트들은 어떤 테넌트들이 돈을 얼마를 내고 살고 있는지 더 꼼꼼하게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디스클로저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요약 정리해 볼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셀러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결함이나 문제를 바이어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그 집을 겉으로 봤을 때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바이어에게 공개해야 하고요. as is 조건으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셀러는 알고 있는 모든 결함을 공개해야 하고
확인하고 수리를 했으면 어떤 수리를 했는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셀러가 알고 있는 점들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고 집을 판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취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집을 살려고 고민하는 바이어분들은 아직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셀러가 지불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는 셈이죠. 그럼에도 혼자 집을 보러 다니는 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는 단지 예쁜 부엌이나 좋은 조명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잘못된 것이라든지 나중에 이 집을 다시 팔 때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겠는지, HO의 조건들은 뭔지, 건물의 구조는 어떤지, 인스펙션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집값은 억 단위인데 전문가의 눈 없이 결정하지 않길 바래요. 계약서, disclosure, home inspection, 융자 일정에 관련된 타임라인이라든지 집 사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바이어 에이전트는 이 모든 과정을 일정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줘요. 놓치면 수천 달러, 수만 달러 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챙겨주는 든든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흐리기 쉽고 스트레스 받고 셀러 쪽으로 휘둘리게 될 수 있어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 어프레이저, 집 감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